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기록은 젊은 여성 서연이 처음으로 독립해 살게 되면서 겪었던 기묘한 경험입니다. 익숙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낯선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내려왔던 그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을 계약하고 스스로의 공간을 꾸미며 희망을 품었지만 그 공간은 곧 알 수 없는 그림자에 잠식되기 시작했죠. 낮에는 평온했지만 어둠이 내려앉으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집은 낯선 존재의 기운으로 변해갔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빛나 보였습니다. 집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를 안겨주었어요. 집주인은 큰 본체에 살면서 작은 별채를 통째로 빌려주었는데 월세는 믿기 힘들 만큼 저렴했습니다. 서연은 큰 행운이라 여겼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날 밤 낯선 공간의 정막은 설명하기 힘든 불안을 몰고 왔습니다. 집은 그녀에게 낯선 목소리를 속삭이는 듯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안방에서 누우면 시선 끝에 부엌이 보였는데 그 풍경은 낮과 달리 음산하게 다가왔죠. 텅 빈 싱크대와 어두운 기운이 마치 무언가 숨어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시장에서 작은 발 모양 커튼을 사와 부엌에 달았습니다. 알록달록한 구슬이 달린 그 장식은 공간을 가려주었고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 잠시 평온했을 뿐 불길한 기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출근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골 생활에 적응하려 했죠. 낮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고요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어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기척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쥐가 돌아다니는 것일 거라 합리화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점점 더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밤, 서연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텔레비전이 스스로 켜져 있었던 겁니다. 리모컨을 눌러 껐지만 잠시 후 다시 불빛이 켜졌습니다. 몇 차례 반복되자 서연은 혹시 자신이 잘못 눌렀나 싶어 리모컨을 머리맡에 올려두고 다시 눕는다고 해요. 하지만 불빛은 멈추지 않았고 부엌 쪽에서는 작은 장식발이 흔들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찰랑찰랑 울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고의로 건드리는 듯 서늘하게 퍼져나갔죠. 서연은 여느 때처럼 강단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겁이 많지 않은 성격이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기척은 점점 그녀의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집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고 익숙했던 공간은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다시 부엌을 향해 눈을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적이 더 짙게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은 불안을 애써 무시했으나 깊은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서연은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맡 창문 위쪽에서 낙엽을 밟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 같았죠. 이상했던 건 창문 밖은 좁은 틈과 벽뿐이라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서연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가득 뛰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동글동글한 형체가 통통 튀듯 지나갔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닿은 채 얼굴만 뒤집혀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던 거죠. 머리카락이 땅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로 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형체였기에 꿈이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웅크린 채 두 눈을 감고 기도했지만 의식은 이내 끊기듯 사라져 갔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고 잠들기 전엔 언제나 불안에 휩싸였죠. 결국 그녀는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해서 생긴 착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서연은 오히려 더욱 고립되었고 혼자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집을 당장 떠날 수는 없어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친구들에게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내 집에서 자보고 아무 일 없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만큼 자신이 본 것이 진짜라 확신했던 거죠. 3명의 남자가 호기심에 따라왔고 서연은 거실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동료들은 방 안에 자리 잡고 잠을 청했어요. 새벽녘, 방 안에서 3사람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아났고 서연은 그들이 본 것을 끝내 묻지 못했어요. 서연은 동료들이 본 장면을 묻지 못한 채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든 말로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직감했죠. 결국 서연은 다른 이의 집을 전전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술을 사주고 자리를 빌리며 지냈지만 월급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집을 얻어놓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불안과 빈곤이 겹쳐 삶의 균형이 무너져갔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서연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의식이 흐려져 괴로운 기억이 사라질 거라 믿었어요. 작은 맥주 한 캔에도 쉽게 취했기에 그 상태로 잠이 들면 불길한 기운이 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도피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밤에도 간혹 얼굴 위로 차가운 손길이 스치는 듯한 감각이 찾아왔죠. 서연은 점차 몸과 마음이 망가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코끝 위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고 눈을 뜨자 낯선 여인의 얼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피가 흘러내린 채 정수리를 드러낸 여인은 눈알만 대구르르 굴리며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서연은 숨이 막혀 기도만 했습니다. 결국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은 공포에 잠기게 되었죠. 서연은 점차 피폐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살이 빠졌고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괜찮아, 라며 걱정했지만 서연은 쉽게 털어놓지 못했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무게로 변해갔죠. 기록은 서서히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무심코 집에 대해 농담처럼 털어놓았습니다. 내 집엔 귀신이 나온다. 사람들은 웃으며 피곤해서 생긴 착각일 거라 말했죠.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내기를 걸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가벼운 술자리 해프닝처럼 흘러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의 그림자는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의 불길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엌에 두었던 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옥상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칼은 녹슨 흔적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서연은 사람의 짓이 아님을 직감했죠. 물건이 사라지고 낯선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속도는 빨랐고 그녀는 집이 점점 자신을 삼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결국 집주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지내야 한다며 둘러댔지만 나중엔 울음을 터뜨리며 사실을 고백했죠. 밤마다 겪는 가위 눌림과 사라지는 물건, 정체 모를 형체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곧 서연의 절박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면 빼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연은 최소한의 집만 챙겨 집을 벗어났습니다. 집을 떠난 뒤 서연은 친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한 번도 가위에 눌리거나 낯선 형체를 본 적이 없었어요. 몸도 차츰 회복되었고 웃음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험은 집 자체에 얽힌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났다는 안도감 뒤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미해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고 그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싸고 넓은 공간은 금세 다시 주인을 찾았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도 겪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도 느꼈습니다. 집은 이미 오랜 세월 무언가를 품고 있었고 그녀는 단지 그 흔적을 직접 마주한 사람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은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렸고 그 중심엔 서연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땅을 파던 중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이 잠들던 자리가 바로 그 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공포의 원인이 드러나는 듯했죠. 서연은 그 사실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매일 누워있던 바닥 아래에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여인의 흔적이 발견된 거였죠. 집 안에서 느껴지던 음산한 기운과 반복되던 기괴한 현상들이 모두 연결된 듯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죽은 이가 전하려던 신호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 벌어진 범죄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 했고 누군가는 원혼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속삭였죠. 경찰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단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그 여인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 남아 그녀의 삶을 따라다녔어요. 서연이 집을 떠난 뒤에도 몸과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공간에 있어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잠을 청할 때면 부엌에서 흔들리던 발소리와 창문에 나타났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일과를 바쁘게 채우며 기억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밤이 찾아오면
과거의 흔적이 밀려왔고 서연은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서연은 점차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경험을 전했지만 여전히 믿어주는 이는 드물었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볍게 흘려들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증언이자 기록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남겨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어요.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값싼 집세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서연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무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공간은 쉽게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과 바닥은 묵묵히 시간을 품고 있었고 그 안에 남은 상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해지고 있었죠. 서연은 그 집을 벗어났음에도 마음속 공포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떠올랐고 주변 풍경에서 낯선 기운을 감지하면 몸이 굳어졌죠.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통해 세상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공간이라도 어두운 흔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을 단순히 밝은 면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면 서연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주위를 살폈고 낯선 시선에 늘 예민하게 반응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게 예민하다 여겼지만 그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의 기억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공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삶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어요. 서연의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공포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잊히지 않은 목소리들이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언젠가 기록을 남겨 다른 이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공포의 경험은 곧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시간은 흘렀지만 서연의 내면에 새겨진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돼도 특정한 냄새나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했죠. 그녀는 삶을 이어가면서도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둠을 마주한 자만이 세상의 균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서연은 지금도 그 집을 떠올리면 차갑게 식은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듯합니다. 밤마다 다가오던 시선과 귀를 맴돌던 소리는 여전히 잊히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공포만이 아니라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삶의 모든 공간은 단순한 벽과 바닥이 아니라 수많은 흔적과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서연은 그 기억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경고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서연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가끔 마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였죠. 싸고 넓은 집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결국 떠나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겪은 공포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흔적을 품고 있었고 그 자리를 스친 사람들 모두에게 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젊은 날 겪은 그 밤들을 잊으려 했지만 가끔 꿈속에서 다시 돌아오곤 했죠. 창문에 나타난 그림자와 얼굴 없는 형체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로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확인하는 흔적으로 여겼어요. 그 공포는 그녀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언젠가부터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겪은 순간들을 기록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죠. 처음엔 떨리는 손끝으로 몇 줄 적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록은 길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흔적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기록은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중요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남기는 일이었죠. 남겨진 목소리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에게 그 경험은 단순히 무서운 기억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통해 삶을 새롭게 이어갔어요. 서연은 자신이 겪은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그림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고였죠. 사람들은 흔히 어두운 이야기를 외면하지만 외면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둠을 마주해야만 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알게 되었어요. 서연이 바라본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은 과거를 품고 있었고 바닥은 묻힌 목소리를 간직하고 있었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적을 무심히 밟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아있는 흔적은 언제든 다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심히 지나치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제 두려움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했죠. 누군가의 죽음과 억울한 흔적이 그녀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은 공포를 견디며 살아남았고 그 기록을 다른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경고의 메아리였어요. 서연의 경험은 듣는 이에게 두 가지 감정을 남깁니다.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어떤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 진실을 몸으로 겪은 증인이었죠. 마지막으로 서연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구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그 흔적은 언젠가 또 다른 이에게 발견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흔적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무게 있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지나가지만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연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상처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남겨진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